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자료, 그 영명연수의 종경록과 관련된 논문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안에 등장하는 구분유식이란 개념, 이게 사실 좀 낯설 수 있잖아요.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명연수에게까지 이어졌는지 그 사상사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구분유식이 대체 뭐냐? 이걸 좀 확실히 알아보고요. 둘째, 화엄종의 주요 인물들이죠. 법장의 제자 해원, 그리고 진관을 거치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명연수가 자신의 법성종 원교 사상을 체계화하는데 왜 하필 이 구분유식 개념이 중요했는지 그 핵심 이유를 밝혀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영명연수와 그의 대표 저작 종경록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연수는 송나라 초기의 인물인데 당시 불교계의 여러 사상들, 선종이니 교종이니 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연수의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의 마음이 만 가지 현상을 비추고 또 포괄한다는 거였어요. 일심 사상이 그의 사상의 근간이죠. 그래서 종경록은 100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안에 정말 다양한 불교 경전과 논서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일심 사상을 논증하려고 했습니다. 100권이요? 와, 정말 방대하네요. 그 방대한 작업 속에서 구분유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연수는 자신의 통합불교, 특히 법성종 원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화엄종에서 사용되던 구분유식이라는 개념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법성종 원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법성종은 모든 존재의 본성, 즉 법성이 진여이며 청정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원교는 모든 가르침이 원만하게 통합된 최상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고요. 연수는 이 법성종 원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어떻게 세계를 포괄하는지를 설명해야 했는데 그때 구분유식이 아주 적절한 설명틀을 제공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분유식 그 자체에 대해 알아보죠. 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구분을 글자 그대로 풀면 부분을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진여가 가진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진여는 보통 이제 절대적 진리 혹은 본래 깨끗한 마음의 본성 등으로 설명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다. 그럼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는 불변의 측면입니다. 이건 진여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항상성과 청정함을 의미해요. 뭐랄까 근원적인 바탕 같은 거죠. 네, 불변. 이해가 갑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수연의 측면입니다. 인연을 따라서 변화하고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즉, 진여가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지만 여러 조건과 인연을 만나면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활동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진여가 본질은 안 변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고요한 수면, 불변이 바람, 인연을 만나면 물결, 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진여가 이 두 가지 불변성과 수연성 모두를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불변하면서도 동시에 수연한다. 이 양면성을 모두 갖춘 것이 구분의 의미였네요. 그럼 이제 구분유식은 뭔가요? 네, 이제 구분의 의미를 알았으니 구분유식은 쉬워집니다. 이건 유식사상,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식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그 마음, 특히 모든 경험의 씨앗을 저장하고 생멸 변화의 근원이 되는 아레아식을 이해할 때 앞서 말한 진여의 두 가지 측면, 즉 구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유식사상을 말합니다. 아레아식. 이것도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보통 장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모든 걸 저장하는 창고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구분유식에서는 이 아레아식이 단순히 과거 경험의 정보, 종자, 종지만 저장하는 소극적인 창고가 아니라고 봐요. 이 아레아식 안에 생멸하는 윤회의 측면, 수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과 동시에 생멸을 초월한 불생불멸의 열반의 측면, 진여의 불변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레아식 안에 번뇌와 윤회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깨달음과 열반의 가능성도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구분유식의 핵심이에요. 아레아식이 생멸과 불생불멸의 양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불구분 유식은 뭔가요? 구분 유식과 대비된다고 하셨는데 네, 불구분유식은 말 그대로 아레아식이 진연의 양면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로 아레아식의 생멸 변화, 즉 현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상종 계열의 일부 유식 해석에서는 아레아식을 주로 오염된 식으로 보고 깨달음은 별도의 전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구분유식의 입장에서 보면 아레아식의 수연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아하,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분유식은 아레아식 자체에 이미 불변하는 진여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마음 안에서 곧바로 깨달음의 가능성을 찾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진여가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관점입니다. 불변성과 수연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레아식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거죠. 정말 심오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아까 이 구분유식 개념이 영명연수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원이 궁금합니다. 네, 논문에 따르면 이 개념의 명시적인 형태는 화엄종 제3대 조사인 법장의 제자, 회원이라는 인물에게서 처음 등장합니다. 회원, 법장의 제자였군요. 그런데 왜 스승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을까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해원은 스승인 법장이 세운 교판, 즉 부처님 가르침의 단계를 분류한 체계인 오교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교판을 비판했다고요? 보통 제자가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비판이라니 좀 이례적인데요? 네, 해원은 법장의 오교판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핵심, 특히 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원은 법성, 즉 모든 존재의 참된 본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교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사교판이죠. 사교판, 어떤 내용인가요? 해원의 사교판은 가르침의 깊이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미진 이집교, 둘째는 진일분 반교, 셋째는 진일분만교,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바로 진구분만교입니다. 이름들이 어렵네요. 미진이집교, 진일분만교, 진일분만교, 진구분만교. 마지막 진구분만교가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이겠군요. 맞습니다. 해원은 이 진구분만교를 최상의 가르침으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진은 진셀된 가르침, 구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진여의 불변과 수연 양측면, 그리고 만은 이 양측면을 완전하고 원만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여기서 구분이라는 용어가 핵심적으로 사용되는군요. 그럼 진구분만교는 진여의 불변성과 수연성 모두를 온전히 가르치는 최고의 교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해원은 이렇게 진여의 양면성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화엄사상의 궁극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는 235회와 435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35회, 435회, 이것도 화엄종의 핵심 사상이죠. 2는 보편적 진리, 4는 개별 현상을 뜻하는데 진여라는 보편적 진리가 책상, 컵 같은 개별 사물 하나하나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35회는 더 나아가서 그 개별 현상들끼리도 서로 원용하게 연결되어 걸림이 없다는 경지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연결된 그물망과 같다는 화엄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개념이죠. 와, 정말 장엄한 세계관인데요. 해원은 구분, 즉 진여의 양면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이 235회와 435회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여가 불변하는 동시에 수연하기 때문에, 즉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가 개별 현상 속에 드러날 수 있고 235에 개별 현상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435에 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해원이 구분 개념을 중심으로 사교판을 세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영명연수가 말하는 법성종 원교의 내용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하셨죠. 네, 연수가 말하는 법성종 원교도
결국 진여의 불변성과 수연성을 바탕으로 마음, 일심이 어떻게 만법을 포괄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원의 진구분 만교 사상과 통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진여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구분 개념이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혜원의 기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혜원의 이런 독창적인 시도가 후대에 순탄하게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혜원의 교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화엄종의 제4대 조사로 추앙받는 진관에게 매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진관, 화엄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진관은 혜원의 어떤 점을 비판했나요?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혜원이 자신의 첫 번째 교판 단계인 미진이집 교를 설명하면서 인도 철학의 한 학파인 소론파 같은 당시 기준으로 불교 외도의 사상을 포함시킨 점을 비판했어요. 아, 불교 가르침 분류 체계에 불교 밖의 사상을 넣었다는 거군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진관은 불교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거죠. 또 다른 비판점은 혜원이 열반경에 나오는 반교와 만교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반교는 절반의 가르침, 만교는 온전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혜원이 이 개념들을 자신의 사교판 틀에 맞춰 해석한 것이 진관이 보기에는 경전의 본래 의미와 다르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진관은 혜원의 교판 체계 설계 자체의 문제점들, 예를 들면 분류 기준의 부적절함이나 경전 해석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던 거네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그래서 혜원의 사교판은 진관 이후 화엄종의 주류교판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관이 혜원의 사교판 체계는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다면 그 안에 들어있던 구분유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같이 비판받고 사라졌나요? 바로 그 점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발견이자 사상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놀랍게도 진관은 혜원의 교판 체계는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 체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분유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판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비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진관은 오히려 구분유식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저술 속에서 활용했습니다. 안에 있던 개념을 가져다 썼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진간이 보기에 구분유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경쟁 관계에 있던 법상종의 유식설과 차별화되는 화엄종, 즉 법성종의 독자적인 아레야식 이해를 설명하는데 이 개념이 아주 적합했던 거죠. 아, 법상종과의 차별화. 법상종은 아까 말씀하신 불구분 유식에 가깝다고 했죠? 주로 아레야식의 현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네, 그렇습니다. 법상종은 현상, 화장 분석에 치중하면서 아레야식을 주로 염호한 식, 즉 번뇌에 물든 마음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성종, 화엄종은 모든 존재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입장에서 아레야식 역시 그 안에 불변하는 진여의 성품, 즉 열애장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열애장. 부처가 될 가능성이 중생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는 사상이죠. 맞습니다. 법성종에서는 아레야식이 단순히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열애장, 즉 깨달음의 본성을 품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아레야식이 어떻게 번뇌에 물든 현실, 수연과 본래 깨끗한 깨달음의 본성, 불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해야 했죠. 아, 그래서 구분 유식이 필요했군요. 아레아식이 불변과 수연의 양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이 개념이 법성종의 아레아식 이해, 즉 열애장과 연결된 아레아식을 설명하는데 딱 들어맞았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관은 비록 혜원의 급한 책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그 안에 구분유식이라는 개념만큼은 법상종의 유식설과 대비되는 법성종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심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건 뭐랄까, 어떤 이론이나 시스템 전체는 문제가 있어서 폐기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은 유용성 때문에 살아남아서 다른 곳에 쓰이는 경우와 비슷하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상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어떤 개념이 탄생한 원래의 맥락이나 틀, 프레임워크가 비판받거나 사라지더라도 그 개념 자체가 가진 설명력이나 유용성 때문에 후대의 다른 사상가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수용되어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유식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해온의 독창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개념이 진관이라는 비판자의 손을 거쳐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니. 그렇죠. 진간의 비판적 수용이 없었다면 구분유식 개념은 해원의 사교판과 함께 잊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간이 이 개념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화엄사상 체계 안에 통합시킴으로써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영명연수에게로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영명연수는 어떻게 이 구분유식 개념을 접하게 된 건가요? 네, 영명연수는 화엄종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진간의 저술들을 깊이 연구했어요. 따라서 연수는 진간의 저작들을 통해서 해원이 처음 만들고 진간이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킨 구분유식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진관의 저술을 통해서였군요. 네, 연수는 종경록에서 자신의 핵심 사상, 즉 하나의 마음, 일심이 어떻게 만법을 아우르는가, 특히 법성종 원교의 입장에서 이를 설명하고자 할 때 바로 이 구분유식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나요? 연수는 마음심, 특히 아레아식이 바로 진여의 불변과 수연의 양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구분유식의 설명을 받아들여 마음이 곧 부처며 이 마음 안에서 모든 현상세계가 펼쳐진다는 자신의 일심 사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고로 사용했습니다. 즉, 구분유식에서 말하는 아레아식의 두 측면, 불변성과 수연성이야말로 연수가 말하는 하나의 마음, 일심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종경록에서 진여는 불변하지만 인연 따른 병사와 작용을 방해가지 않는다. 진여 불이변 부의 수연. 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하며 강조하는데요. 이게 바로 구분유식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연수가 생각하는 법성종 원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여 불변, 부의수연. 진여는 변하지 않지만 인연 따라 변화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 말이 구분유식과 법성종 원교, 그리고 연수의 일심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였군요. 네, 연수에게 구분유식은 단순히 유식 사상의 한 종류가 아니라 자신의 방대한 불교 통합 프로젝트, 즉 모든 불교 사상이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셈입니다. 이야,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회원이라는 한 인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진관의 비판과 수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영명연수라는 거장의 손에 의해 그의 사상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쓰이기까지. 오늘 우리는 구분유식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불교 개념 하나가 어떻게 탄생하고 비판받고 재해석되며 결국 다른 사상가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하나의 개념이 시대와 사상과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풍부해지고 또 변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지성사를 공부하는 큰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정된 진리처럼 보이는 사상들도 사실은 이렇게 역동적인 대화와 논쟁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불교 사상이 결코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숨지며 발전해온 생명체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구분유식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해원은 구분식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화엄종의 정통 조사 계보에서는 다소 멀어진 인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승인 법장을 비판했다는 점이나 진관에게 교판 체계 자체를 비판받았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수 있겠죠. 심지어 그의 핵심 아이디어인 구분유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진관조차도 해원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기여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차용된 셈인가요?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에 대한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반된 수용 과정은 하나의 지성사적 전통, 예를 들어 화엄종이라는 학파가 어떻게 자신들의 정통성을 규정하고 정전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 복잡한 역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판했던 인물의 핵심 아이디어를 흡수하면서도 그 인물 자체는 계보에서 약간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전통이 재구성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지식의 전승, 평가, 그리고 정통성 구축의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전통의 형성과 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측면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받고 기억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